안녕하십니까, 박나현입니다. 매주 두 번 이렇게 당연한 코스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로써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나현입니다. 이 인사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덧 겨울에서 봄이라는 계절로 다가왔네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게 실감이 납니다. 제가 이제서야 우리 시그널 뮤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귀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렇게 새카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왜 정들자마자 이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라는 것은 제가 항상 하는 제 직업이고요. 또 만난 거 헤어짐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섭섭하고 마음이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분을 끌어올려서 또 오늘도 마지막인데 더 좋은 강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청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또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게시판에 글까지 올려주신 분들, 사실은 게시판에 글 올리는 작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거기까지 찾아 들어야 되고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 다시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까지 1강에서 19강까지 했던 것을 총 정리를 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꼭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잠깐요. 이 세상에 반은 남자고 세상에 반은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다르고 왜 다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예쁜 말만 하고 살기에도 우리가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아마 이런 책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처럼 남자와 여자는요, 그 생긴 모습도 다르지만 서로의 생각도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화에 있어서도 아주 판이한 차이를 우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다름을 알고 이해를 하고 인정한다면 아주 한결 행복한 삶을 서로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잠깐 어떤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고학자가 열심히 유적지 발굴을 했습니다. 자, 발굴하는 와중에 거기서 하나의 램프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먼지가 많이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의 때와 함께. 그래서 열심히 닦았는데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램프의 요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램프의 요정이 나를 이렇게 꺼내줬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고마우니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의 소원은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고속 도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램프 요정이 아니 내가 지금 그냥 오랜 세월을 갇혀 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그렇게 힘든 걸 나한테 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얘는 건축학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다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고고학자가 한참 생각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그렇다면 제가 여자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램프 요정의 뭐라고 했느냐.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고속철도 1차선으로 할까요? 2차선으로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남녀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이해가 바탕이 된 속에서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남녀는요, 이 머릿속 구조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녀의 뇌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뇌는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신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느 쪽 뇌를 내가 좀 더 키운다면 이 기능이 살겠구나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좌뇌와 우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좌뇌는요, 일단 신체의 오른쪽을 관장한다. 그러니까 머리의 뇌 구조와 몸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른쪽을 관장을 하고요. 아주 수학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래서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말을 참 잘하죠.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것도 좌뇌에서 관장을 하고요. 연역적인 사고도, 그리고 분석하는 능력도, 노래에 대한 가사, 그리고 섬세한 거, 이런 거는 뭐 섬세한, 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섬세가 아니라 굉장히 자세한 것까지 치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건축 설계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섬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섬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운해는요, 신체의 왼쪽을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창의력적인, 그리고 예술적인 부분,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운해, 그리고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아주 운해가 발달된 사람, 그리고 노래의 가사보다는 노래의 음을,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그런 쪽도 관장을 하는 것이 바로 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Q하면 왜 운해가 더 많이 저 기능을 발휘를 해야 EQ가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좌뇌와 운해의 구조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남녀의 뇌의 구조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다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머릿속부터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남자의 두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 여자분들은 냉장고 같은 거를 잘 냉장고에 물건을 차곡차곡, 그리고 어디 뭐가 있어도 뒤 부분까지 잘 아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냉장고와 찬장에서 물건을 찾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기 능력이 좀 이렇게 크고요. 그리고 길 같은 걸 잘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게 그러냐? 길을 물어보는 그런 능력들이 되게 작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작은 게 바로 물어보는 능력이고요. 그 대신에 왜 남자분들은 텔레비전하고 리모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뭐 집안에 가면 아들과 뭐 쟁탈전까지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리모컨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밤중에 결혼하신 남자분들 아이가 울어도 잘 안 깨고 엄마들은 잘 깨지 않습니까? 밤중에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능력이 이렇게 작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의,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제 좀 여자의 머릿속은 어떤지 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비교, 여기 좀 화면이 작아서 한꺼번에 비교가 안 되니까 머릿속으로 잘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굉장히 말이 많고 우리가 그걸 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전화할 때나 수도할 때나 그 능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할 수밖에 없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 여자가 수다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이거는 하늘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지도를 읽는 능력이 남자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 대신 쇼핑하는 능력은 굉장히 커서 쇼핑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주체하는 능력들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방향감각 세포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 못 읽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남자의 부분과 여자의 부분 어떤 것이 좀 틀리고, 아, 그래서 남자는 이렇고, 아, 그래서 여자는 이런 것이 또 발달되어 있구나 라고 비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비교 자료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자는 좌뇌와 우뇌 사이의 그 연결 조직이 굉장히 남자보다 10% 이상 두껍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 그 두껍지만 그 상호작용이 30% 이상 남자보다 원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뭐예요? 걸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고,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고요.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립스틱도 바를 수가 있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반면 우리 남자는요, 그 두뇌 각각의 능력이 딱딱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한다는 결론이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구조화돼 있다는 거죠. 자, 여자들은 보통 말을 하면서 관심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근데 남자는 말을 안 하는 게 정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는 말은 하나의 내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 형성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남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이런 말 할 때 제일 전 세계적으로 싫어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하는 걸 싫어한다는 걸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제가 잠깐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대화 패턴이 참 많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잠깐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그 다름을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사례 한번 보시죠. 예, 이제 띵똥하고 저녁에 가정에 띵똥하고 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남편 보고 어머 일찍 왔네. 배고파 밥 줘. 오늘 낮에 내가 말이야 장을 보러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죠. 왜? 대답이 없으니까 맞장구를 안 쳐주니까 내 말 들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부인이 확인을 하죠.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어라는 게 소프만 보고 있기, 뭐 TV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의 없는 어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무슨 일 있지? 그랬더니 남편이 없어. 얼굴이 있다고 써있는데 뭐야 얘기 좀 해봐. 없다니까 도대체 왜 그래? 말 좀 시키지 마. 라고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보면 여자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남자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는 대화를 하기 싫어하고 여자는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차이가, 자, 여자는 25,000개, 남자는 10,000개. 바로 이 숫자가 답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여자들은 하루에 25,000개 정도의 단어를 소화를 해야 되고요. 남자는 한 10,000개 정도 단어를 소화한 그런 언어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니 남자는 밖에서 거의 10,000개 이상 정도로 다 소비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집에서 별로 대화할 상대가 없다 보니까 그 많은 어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나는 이미 소진했으니까 말하기가 싫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부작용이 나중에 싸움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남자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자는 하루에 25,000개의 단어를 다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소비가 안 되면 이게 쌓입니다. 여러분, 가스도 이게 압축이 되면 될수록 나중에 폭발력이 커지죠. 마찬가지로 이걸 자꾸 쌓아두게 되면 나중에 그 폭발의 강도가 엄청나게 커져서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싫더라도 왜 일찍 들어오셔서요?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아내가 얘기할 때 그냥 하고 경청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히 좋은 행복한 가정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단점이 되지만 여자는 말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말도 참 잘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10대 자녀가 있다면 어떤 모임에 갔다 왔을 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질문했을 때 모임이 어땠어? 그러면 여자 10대 아이들은 뭐가 어땠고 내 친구는 어떤 옷을 입고 왔고 뭐가 촉촉촉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남자 아이들은 보통 뭐라고 그러냐? 한마디로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끝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을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서 다름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남녀 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결혼하신 분들 왜 백화점에 쇼핑 가시면 참 많이 다퉈서 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아내한테 뭔가 내가 봉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쇼핑을 가겠다고 제안을 해서 백화점에 가셨습니다. 근데 결국에 돌아올 때는 각자 차를 타고 따로따로 오는, 그래서 안 가는 이만 못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여자분들의 그 특성을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가서 이렇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산다. 그럼 꼭 두 개를 놓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옷 중에 어느 게 이뻐? 그럼 대부분 남자들 뭐라 그러세요? 아, 둘 다 이뻐. 마음에 드는 걸로 해. 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러지 말고 어떤 게 더 이쁜지, 나한테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는지, 어떤 게 나한테 더 좋은지 좀 얘기 좀 해줘. 자, 그럼 남편이 얘기를 하죠. 아, 왼쪽 게 더 이뻐. 그거 사. 그러면 오른쪽 건 이상해? 라고 아내가 또 물어봅니다. 오른쪽 건 이상해? 그럼 내가 언제 이상하다고 그랬어? 아무거나 골라. 그럼 또 아내가 말을 하죠. 아무거나 고르라고? 이럴 것 같으면 왜 같이 왔어? 이래갖고 이제 다투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남자분들께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뭐냐? 여자들은 이렇게 대강 두 개를 놓고 질문을 할 때요. 어느 것을 살 거라는 것을 미리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을 하느냐? 남자분은 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이 옷이 정말 나한테 아름답고 이쁘고 선택을 잘했다라는 그런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쇼핑 가서 다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자리 한번 보실까요? 예, 쇼핑 가서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절대 우리 여자분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아내가 질문을 하더라도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우리가 하실 일은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생각한 것을 말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고. 자, 그리고 나서 여자분들이 분명히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대질문을 하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여자분이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선택에 대해서 칭찬을 하실 것이 우리 남자의 몫입니다. 여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바로 요거라는 것이죠. 역시 당신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탁월한 선택이야. 진짜 잘 골랐어.
이렇게 하시면 서로가 윈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름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남자분들께서 생각하시고 서로 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좀 더 좋은 그런 원활하고 행복한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맞는 걸 알고 싶으시면은요, 저를 초빙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여기까지 급하게 달려왔으니까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1강에서부터 19강까지 했던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20강이라는 게 20강 말은 길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 시간 안에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한 부분이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많은 거를 한꺼번에 다 흡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래도 꼭 이것만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느 수도가 고장이 나서 그 주인이 수도 고치는 그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와서 여기저기 살펴본 다음에 그걸 고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내역서, 청구 내역서를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느냐? 9,900불 진단비, 10,000불 수리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고치는데 100불인데 무슨 진단비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살펴본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9,900불이나 나올까? 그래서 그 주인한테 고치는 전문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고치는 건 별거 아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그걸 잡아내는 것이 항상 문제의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남이 이미 해놓은 것은요, 항상 다 쉬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남이 해놓은 건 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들 아마 전혀 모르시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그래 맞아. 그래. 아하, 그렇구나. 아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아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 것으로 익히는 작업, 체득화하는 작업,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는 것을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행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1강에서 제가 했던 거라 거의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애티튜드입니다. 자, 이 애티튜드는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이 할로 이펙트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할로 이펙트가 영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후광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주는 그 첫인상이 상당 부분 그 상대방을 지배한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첫인상을 아주 좋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청하는 자세인데요. 자, 경청하는 자세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보단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팔로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만난 사람들하고 헤어졌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지 않고 우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래도 헤어진 뒤에 한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기억에서 아주 희미해
기억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아주 기억이 희미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한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든지 해서 상대방의 기억 속에 내가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서로의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서로가 윤이 나는 상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는 것은 그런 데 있어서 효과를 높이는 아주 좋은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이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를 잘해서 소위 아주 발이 넓은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발이 넓은 사람이 되는 것은 이렇게 꾸준하게 자기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그렇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것도 또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요소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로도 하고 어저어겨 음성을 통해서도 하고요. 비언어적인 몸짓으로 하게 되는데 입을 통한 말로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보면 커뮤니케이션은 100% 말로만 하는 것 같지만 단지 7%밖에 차지 안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성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이런 어조로도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 38% 정도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자, 비언어적인 몸짓, 우리가 보통 바디랭귀지라고 합니다. 이 바디랭귀지는 거의 55% 이상, 그러니까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이 비언어적인 몸짓도 정말 중요하구나.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면 좀 진짜 윈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 의사를 전달할 때는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듣는 거와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듣는 거, 말하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우리가 이런 경청을 강의를 할 때 제가 1, 2, 3 화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얘기하면 2번 듣고 그리고 3번의 맞장구로 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굉장히 오래된 그런 책이죠. 탈무드 속에 입이 하나고 귀가 2개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해라. 이런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보다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질문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맞장구 반응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신이 안 나서 자기의 얘기를 중단하는 결과까지도 초래를 하기 때문에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요새는 점점 갈수록 본인의 주장을 너무 하다 보니 남의 말을 제대로 경청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질문해도 자기 주장만 피느라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안 하는 경우가 아주 정말 왕왕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신병원이 아주 활발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돈을 내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상대방을 살리는 일이면서도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돈 안 들면서도 아주 효과가 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듣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듣는 것보다 이렇게 기술적인 요령을 알고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발생을 하죠. 자, 그럼 어떻게 듣는 것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의 기본 자세인데요. 자, 눈은 반드시 상대방을 쳐다본다라는 거. 그래서 몸도 상대방을 향하고요. 시선도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신다는 거, 아이 컨택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경청의 기본 자세 중에 하나는 몸은 상대방을 향해 서 있고 그리고 가끔가다 끄덕끄덕 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메모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면 훨씬 효과가 크겠죠. 또 경청의 기본 자세, 입은 맞장구를 그래 그렇구나, 좋겠다, 뭐 이런 맞장구를 좀 쳐주시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좀 질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복창과 요약도 해주시면서요. 내가 들은 바로는,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데 맞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경청을 하실 때는 정말 내가 흥미를 갖고 성의를 갖고 얘기를 듣고 있다. 그리고 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대방이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청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신나서 경청하는 모습에 자기의 모든 정보를 다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갤런의 쓸개즙보다는요, 한 방울의 꿀로서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링컨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비난이나 비평보다는 칭찬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칭찬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서도 안 하는 건 죄인데 몰라서 못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알고 계시니까요.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제 좀 칭찬 좀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말이라도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서 서로가 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이라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꼭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근데 이런 칭찬할 때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조금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 요령 있게 하신다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할 때 어떤 요령이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찬을 하실 때는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라서 그 구체적인 사실을 칭찬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친 칭찬은 또 상대방에게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상대가 느끼지 못하는 점까지 우리가 발견해서 칭찬하시면 이거는 정말 왔다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타이밍을 맞추어라. 칭찬하는데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하셔야지 나중에 저축했다가 하시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왕이면 따뜻한 말로써 야, 너 이렇게 잘하는데 진작 하지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런 거는 칭찬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야단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말로 정말 잘했다. 좀 따뜻한 말로 칭찬해 주시는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사자 주변의 인물을 칭찬해 주시는 것도 그렇죠. 아, 너를 보니까 어머님의 모습이 그려져. 어머님이 참 성품이 좋으시겠다. 이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 또 부가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리고 또 어떤 의외의 장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나 상황에서 칭찬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가능한 한 우리가 1대1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야단은 혼자 있을 때 치는 것이고요.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를 우리가 칭찬하는 거면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칭찬이 나오겠죠. 그러나 결과보다는 과정도 칭찬했을 때 그것도 아주 중요한 칭찬의 요령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 아니겠습니까? 가끔 자기 자신도 칭찬해줘서 스스로의 셀프 리더십, 동기부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 지혜로운 대화 방법 중에 하나 기억나십니까?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이라는 것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보다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나 전달법은 어떠한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가?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달법은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행동,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만 언급한다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런 걸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나의 감정, 그리고 그런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대화 방법 아이메시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의 총정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한마디라는 내용인데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다 말씀입니다. 항상 사랑의 말로써 상대방을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신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물과 비료를 주셔서 어느 순간 우뚝 솟아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 강의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